네, 안녕하세요. 서리 이상선입니다. 본의 아니게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 이 유튜브 컨셉을 만들까 막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래도 제일 잘 해왔던 그 커피 이론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같이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인퓨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때 인퓨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는 많이들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 내용은 지난 8월 20일 날 그 대구의 커피 맛을 조금 아는 남자 삼덕동 지점에서 그 Q&A 세션 관에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발췌를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분이 질문을 주신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 꼭지를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커피를 추출을 하는데 인퓨전이라는 것들이 과연 합당한가? 합당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맛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커피 추출에 대한 그 부분에서 특히 에스프레소 머신들부터 브루잉 추출에 이르기까지 그 프리인퓨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커피에서는 적심 현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웨팅이라고 하는 부분과 디게싱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뭐 이것들 다 합해서 우리는 인퓨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앞부분만 떼서 프리인퓨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것은 그냥 물을 커피 입자 사이로 주입하는 그 하나의 똑같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앞부분이 굉장히 추출에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프리인퓨전이라고 많이 불러왔던 건데 그런 현상이 떻게 커피 추출에 영향을 주는지를 오늘 간단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띄울게요. 화면을 보시고 아마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 질문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습니다. 그 커피 추출 시 인퓨전은 이제 합당한 과정이라 여겨지고 있다. 근데 원두의 종류, 그 다음에 로스팅 날짜에 따라서 인퓨전 유무가 맛에 큰 영향을 진짜 끼치는가? 그러면 그 이유는 뭔가? 그리고 인퓨전 꼭 필요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로 인퓨전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추출에서. 그 인퓨전이 과연 추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눈으로도 쉽게 사실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요거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키스반더 웨스턴의 스피드스터라고 하는 머신입니다. 재밌게도 이 머신은 기본적으로 직수 연결을 통해서 풀 추출의 유량보다 훨씬 더 적은 압력, 그러니까 3바 정도죠. 직수압의 압력의 유량으로 이 사전 주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머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직수 압력으로 사전 주입을 하는 과정을 제가 촬영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세팅은 아니고요. 이 하단에 젖은 페이퍼 필터를 깔아놨습니다. 그 깔아놓은 이유는 실제로 커피 파우더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프리인퓨전 과정에서 일어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무튼 네, 각설하고 일단 보시죠. 지금 이제 사전 주입을 저유량으로 주입하는 거죠.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미세한 그 기체가 빠져나오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미세하게 이 거품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커피 부분이 아니죠. 사이드에는 이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사이드다 보니까 사이드 쪽으로 먼저 추출 흐름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도 굉장히 저유량이기 때문에 실제 추출이라고 보긴 힘든 사전에 이제 몇 방울씩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하면 사실 이건 직수압보다 제가 더 유량을 좀 줄인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 머신 게이지에 보시면 한 1바 조금 넘는 압력 정도가 걸려있는 상태고 헤드스페이스가 지금 완벽하게 차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그 활발하게 보이던 이제 기체가 빠져나오는 현상이 지금 조금 눈으로는 확인이 어려워졌죠. 거의 많이 빠져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실제 추출 상황으로 지금 넘어가 오게 되고, 이제 압력이 걸리니까 가스켓 하단에서 이제 압력이 걸려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과, 압력이 걸려서 가스켓이 이제 압력을 받는 과정을 눈으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페이퍼 필터를 깔아놓고 굉장히 긴 주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출이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기 쉬운 채널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큰 압력을 걸어도 그 부분 위주로 추출이 되는 걸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빠져나왔던 부분은 헤드스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존재하던 기체와 그 다음에 사전 주입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커피와 커피 사이에 있는 기체, 그 다음에 커피 입자 속에 있는 그러한 기체들이 빠져나오는 지금 현상을 지금 보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기체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건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여기 나왔던 영상을 다시 돌이켜보면 여기 이제 기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헤드스페이스 상단에 존재하는 기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커피 입자가 실제 추출되기 전에 그 뜨거운 물이 먼저 가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도 평형을 만들면서 이제 기체들이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부피 팽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체들도 같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온 기체를 정의를 하자면 이산화탄소가 대부분 이룰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상단에 헤드스페이스 상단에 포함되어 있던 이제 공기죠. 질소와 산소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기 중에 존재하는 그런 기체들, 그 다음에 아로마 성분들도 이제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방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프리인퓨전을 이렇게 길게 주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프리인퓨전을 주지 않고 이렇게 긴 시간 이러한 압력을 천천히 주입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줬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압력이 순간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커피퍽의 저항을 크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추출의 앞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사실은 커피 추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커피 입자가 물 속에 들어갔을 때는 또 기체가 어떻게 방출되는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잖아요. 오른쪽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떤 일들이 실제로 커피 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지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 속에 커피 입자가 있으니까 내부에 있는 기체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커피 입자의 그 외곽에 위치하는 기체들부터 빠져나오겠죠. 왜냐하면 아직 입자 내부는 사실 물이 침투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체가 외부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이 안으로 들어가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커피의 추출을 이해할 때 물이 커피 입자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커피 성분을 이제 컵으로 옮겨낼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커피 추출을 방해하는 요소가 커피에 기본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머신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일어나요. 만약에 물이 유량이 굉장히 빠른 머신들,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머신들 중에서 지글러라고 하는 그 유량을 제어하는 오리피스 저항체가 그 머신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시는 바리스타 분들이라면 유량이 굉장히 많은 머신과 적은 머신들을 충분히 구별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추출 버튼을 누르면 물이 많이 흘러나오는 머신들은 우리가 유량이 많은 머신들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버튼 눌렀을 때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지 않는 머신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글러, 오리피스라고 하는 그 관로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머신에서 펌프 압력의 세팅이 얼마인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그 물의 양이 변화하게 되는데, 유량이 많은 머신이라고 하면 이 물이 커피 입자 사이를 투과하기 이전에 커피 퍽을 압착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 퍽이 실제로 물이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물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헤드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상단 부분을 채워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천천히 주입을 하게 되면 물이 흘러가기 쉬운 커피 입자 사이로 들어가면서 이 커피 사이에 이미 물이 들어간 상태를 만들어주고 압력이 이후에 걸리더라도 이 물이 빠져나가기 쉬운 상태로 바뀌게 돼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연계를 해서 다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퍽이 압착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커피퍽 사이로 물이 쉽게 흘러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의 기체들이 쉽게 방출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체 형태로 나타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압력이 올라가면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은 용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더 복합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유량의 머신으로 뜸들이기 과정을 머신에서 준다라고 했을 때는 커피 사이사이에 물을 주입하는 동시에 당연히 이제 디게싱도 일어나게 되겠죠. 물이 커피 입자 사이로 빨리 이제 침투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저항도 크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커피 추출이 흐름이 잘 일어나는 형태로 커피퍽이 이제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피 입자를 선택을 하고 이제 커피의 양을 선택하고 템핑의 힘도 조절을 해가지고 이 커피 바스켓 안에 커피를 담고 저항을 만든다라고 했지만 이 저항 자체가 또 이 머신의 물의 흐름에 영향을 또 받는 상태가 돼요.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들이 이 프리인퓨전이라고 하는 상황 동안 일어나게 되는 건데 단편적으로 이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커피퍽의 저항이라는 개념으로 많이들 이제 뭉뚱그려서 이해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튼 커피퍽의 저항이 머신의 유량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무조건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량이 많은 머신에서 추출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커피 입자가 또 어떠한 저항을 만드는 형태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커피의 프리인퓨전,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프리인퓨전이라고 하는 게 이 커피의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커피의 인퓨전이라고 하는 것이 커피 맛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아까 방출된다고 한 디게싱에 대한 부분하고 제가 연결을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요번에 SCA에서 테스트를 했던 겁니다. 그 신선도에 대한 핸드북이 있는데 그 부분과 좀 추가적인 실험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로스팅을 하고 나서 시간이 길게 경과되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부에 많은 아로마 성분과 기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그 기체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로마 성분도 있겠고 이산화탄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뭐 휘발성 기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갓 한 로스팅인 상태는 에스프레소 수출을 하면 우리가 크레마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1년이 경과한 컵에서는 크레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굉장히 적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원두에서 이러한 기체들은 소실되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고 뭐 오래된 원두들은 이렇게 크레마가 많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경험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서 바리스타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러한 로스팅을 했을 때 뭔가 내가 굉장히 즐겁게 느낄 만한 맛이 아니라 가스의 맛 혹은 이 디게싱이 안 된 맛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타당한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타당하더라라고 하는 관능 평가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뭐 화학식이 조금 존재를 하긴 하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로스팅을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는 생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로스팅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화학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로스팅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잘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들 것인지 이산화탄소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향미가 유지되는 기간
그리고 디게싱이 이루어지는 기간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뭐 우리는 혹자는 이걸 상미 기간이라고 해서 맛이 유지되는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은 결과적으로 추출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디게싱이 필요하다, 그 디게싱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산소와 성분들이 오일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새로운 그 산패로 일어나는 물질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산패 기간을 규정짓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튼 로스팅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커피에 많으면 물에 녹아서 탄산이라는 게 된다. 그리고 요거는 뭐 하이드로니움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수소예요, 수소. 수소니까 신맛에 기여를 하겠죠. 더 신선할수록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이 분쇄된 커피 안에 당연히 존재를 할 거고, 그래서 추출해서 더 많은, 그러니까 신맛을 자아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이제 과학적인 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능 평가를 해요. 로스팅 한지 똑같이 16일인데 16일 전에 로스팅을 한 걸 하나는 마이너스 20도에서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냉동시켜 놓은 거죠. 냉동을 시켜놓은 것과 그다음에 상온 23도에 보관을 했던 이 두 가지 똑같은 원두를 가지고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해서 이제 테이스터들한테 맛을 통해서 무엇이 더 신맛이 느껴졌는지를 지금 테스트를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신맛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색입니다. 이 하늘색이 바로 마이너스 20도에서 보관이 된 상태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결과적으로 신선할수록 신맛이 많더라 하는 겁니다. 이 해석을 하는 데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연구 결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디게싱이라고 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존재를 하면 실질적으로 커피에서 신맛을 내는 탄산으로 많이 존재할 수 있다. 그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 이 차트 이전에 설명드린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건데, 추출을 방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출을 진행함에 따라서 디게싱을 충분히 해줘야 추출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기체가 존재를 해서 빠져나오는 상황에서는 물이 입자 사이로 침투를 해서 성분을 꺼내오는 것을 사실은 잘 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 이 실험에서는 추출을 방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애시딕하게 느껴질 수 있었다라고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퓨전이 꼭 필요한 과정인가 라고 하면 꼭 필요하진 않겠죠. 디게싱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게싱이 이미 충분히 된 상태여서 퓨전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불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인퓨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추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서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